이유 대사가 만나자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들이 많이 삶을 불안해하죠. 그런 불안 요인으로부터 지켜드리는 것. 토지공 개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시죠. 네. 독과점 현상 그리고 불로소득을 완화하자는 개발이익 환수제는 시행이 되고 있죠. 그걸 좀 더 강화할 수 있는가. 토지 초과이득세는 토지에서 초과 일정 기준 이상의 이득이 나오는 경우에 일정 부분 세금으로 돌리자. 예. 택지 소유 상한제. 집도 짓지 않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더 부과하겠다. 그 돈으로 무주택자들 주거복지에 쓰자. 50%는 국토 균형 발전에 네. 그리고 50%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쓰자. 신복지 핵심 정책 대안은 어떤 겁니까? 중산층 경제. 요컨대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분야마다 들쭉날쭉합니다. IT는 4만 달러 수준을 살고 있고요. 노동, 교육, 환경은 2만 달러 미달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해드리자. 보장의 대안 수단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이제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거나 네. 미세먼지다. 넓은 의미의 복지라고 봐서 국가가 책임을 지자. 돈이 좀 들겠죠. 네. 경제 성장을 통해서 땅 부자 증세를 통해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는 깔려 있는 거로 해서 당연히요. 거죠. 우리 어려운 분들부터 돕자는 것이 네. 일관된 철학이고 그러면 유럽도 그러고 우리 한국도 그랬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느냐 마느냐가 이제 상당히 쟁점이잖아요. 당정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여야 대표회담에서 뒤집었고 야당이 다시 뒤집었고 참 민망해요. 그 전 국민 주는 걸로 당론이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액 동의는 정부의 권한입니다. 당정 간의 합의를 변경했으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80% 지급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추가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가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선 그동안에 한일 간의 현안으로 있었던 것, 그 어떤 것도 개선의 여지가 별로 보이질 않고요. 수치스러운 망언이라든가 G7 정상회의 과정에서 약식회담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랬죠. 미련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SNS에 일본 외교의 수치다. 일본 문화에서 수치가 최악이거든요. 일본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수치라고 썼으면 일본 측도 좀 받아들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